3, 2, 1, 삐빅. 반갑습니다. 이순국입니다. 일단 더 들으시기 전에 경고의 말씀 드릴게요. 얼굴 안 나오고요. 아주 오랜만에 만드는 나레이션만 깔리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몇 초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텐션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속도감 없고요. 느슨하게 루즈한 마음을 갖고 진행될 거고요. 유익한 지식, 정보, 전달, 재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뭔가 라디오처럼 틀어놓을 거리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잘라고 누웠는데 유튜브를 보자니 눈이 너무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뭔가 틀어놓고 싶으신 분들, 그런 식의 소소한 수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실험성 컨텐츠니까요. 그렇다고 ASMR인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려니 하세요. 일단 맥락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왜 이걸 하는지. 제가 라이브에서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애정하는 랜선 컨텐츠 중에 하나가 신과 함께를 그리신 주호민 작가님, 주펄이라는 애칭으로 활동하시죠. 주펄님이 하시는 심야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트위치에서 생방송이 되고 유튜브에 하이라이트가 올라오는 펄이 빛나는 밤.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심지어 웅웅거리는 건 집 밖에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고요. 요 정도 도시 소음도 같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아무튼 펄이 빛나는 밤을 한참 즐기고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유튜브라는 곳은 비디오 플랫폼이잖아요. 영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재밌는 영상들도 많고 유익한 영상도 많은데, 언젠가부터 어떤 영상들은 영상을 보지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영상을 봐도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컨텐츠의 핵심은 오디오야. 음질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비디오적으로 뭘 대단히 하지 않지만 오디오만 따놓고 들어도 재밌는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진짜 운전할 때 내비를 보면서 유튜브에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 있거든요. 유료 결제하면. 그걸로 긴 호흡의 영상들을 라디오처럼 듣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비디오 플랫폼인데 오디오 플랫폼처럼 사용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꽂혔어요. 이번 주 영상은 이걸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긴 이야기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하고 싶었다 그냥. 이 정도 되겠죠? 역시나 언제나처럼 그러려니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독재 채널이니까요. 그리고 이 실험적인 컨텐츠는 이승국쇼의 무수한 다른 컨텐츠들처럼 한 번 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또 이승국쇼의 매력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그럼 아직 제목도 없는 이 알 수 없는 컨텐츠, 제1 에피소드가 라스트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컨텐츠의 첫 번째 주제, 가스오 유부 우동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화면에 떠 있었을 테니까 이걸 걸어놓고 다른 얘기를 하기는 뭐 하잖아요. 잠깐 광고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광고할 거면 앞광고 제가 다 표기하고 다 말씀드리니까 그냥 가스오 유부 우동이 주제다 생각해 주세요.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오늘은 가스오 유부 우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진에서 보시는 가스오 유부 우동은 제가 먹은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죠. 제가 먹고 감성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서 국물이 다 말라붙은 빈 컵라면을 바닥에 눕혀놓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예전에 구독자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이게 언제였지? 벌써 꽤 됐죠. 영화 GV 진행을 한번 하러 갔었는데 그때 오셨던 구독자분이 주셨던 선물이에요. 저는 그때까지 가스오 유부 우동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 그때 알았어요. 이런 게 있구나. 찾아보니까 이게 큰 컵라면, 일반 컵라면 크기, 미니 컵라면 크기가 있는데 제가 받았던 건 미니용이었죠. 이거를 건네주시면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그러니까 먹어봐라. 근데 조심해야 될 거, 굉장히 짜다. 그러니까 스프를 절대 다 넣어서는 안 된다.
한 3분의 1 정도만 넣으면은 맛있을 거다.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하고 집에 와서 어느 날 여러 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딱 먹어봤죠. 시식회를 해보는데 스프를 들고 좀 고민을 했어요. 3분의 1? 3분의 1? 근데 사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케바케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에겐 짠 음식이 나에게는 안 짤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죽을 것 같이 매운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맛일 수 있어요. 불닭 볶음면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적정량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맛을 통째로 다 집어넣으면 어떤 맛일까? 얼마나 짜길래 줄여야 될까? 그 오리지널 맛을 알아보고 싶어서 컵라면에 이 스프를 분말 스프를 다 넣고 한번 조리를 해봤어요. 되게 맛있던데요. 정말 1초도 짜다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역시나 인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취향은 모두가 다르며 존중받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컵라면을 먹으며 했어요. 맛있더라고요. 물론 짜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서 짬이 조금 덜 하잖아요. 그러면 좀 심심할 것 같아. 아쉬울 것 같아. 이 정도의 그런 소금소금한 맛은 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갓소 유부 우동의 본질이야. 내 멋대로 본질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오늘 안 그래도 갓소 유부 우동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찾아봤거든요. 갓소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난 왜 갓소올까 싶어서. 왜 갓소올까? 갓소로 뭔 얘기할까 생각하는데 너무 아재 개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승국이 도대체 어디 갔어?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미안합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드립이 자꾸 떠올라서 갓소가 도대체 일본말로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다랑어 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네이버에 가다랑어를 검색한 게 있는데 찾아보세요. 그럼 읽어드리면 너무 길고 재미없어요. 여러분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미없어서 안 읽을게요. 네이버 가면 있어요. 구글에 가도 있어요. 가다랑어 치면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물고기를 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만든 게 갓소 부시 뭐 이런 게 다 그쪽 계열이래요. 그걸로 이제 유부 우동을 만든 게 갓소 유부 우동이래요. 놀랍죠? 오늘의 지식 한 바가지 얻어가시겠죠? 이거 갓소는 가다랑어다. 그러니까 맨날 라면만 먹는다고 막 그렇게 잔소리 들을 일이 가끔 있잖아요. 친구들에게나 애인에게나 부모님, 어르신일 수도 있고요. 내가 먹는 게 갓소 유부 우동이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전 건강식품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선이 되게 몸에 좋은 요리거든요. 어디 가면은 그냥 고기 먹는 것보다 생선을 먹는 게 좋다. 생선 식단을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갓소 유부 우동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 몸을 해치고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일반 맵기만 한 맛만 생각하고 넣은 라면들보다 나는 건강한 라면을 먹고 있는 거다. 자부심을 갖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갓소 유부우동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약간 맛있는데 맨날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생겨요. 먹다 보면. 바로 이 유부 포인트인데 면 뭐 다 국물 다 좋아요. 근데 이 유부가 미니 컵라면 치고 너무 큰 조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적당히 잘라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물에 적셔지고 이렇게 해서 요리가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하나의 거대한 유부 스펀지가 돼 있어요. 일단 너무 커서 입에 한 입에 넣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이제 유즙, 육즙은 고기니까 유부에 있는 즙이 이게 물을 흡수했으니까 유부즙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컵라면은 뭐예요? 뜨거운 물이잖아요. 입안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즙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입에 넣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좀 빨래 짜듯이 짜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못 먹고 그럼 이로 뜯어 먹는다? 이로 뜯어 먹으면 즙이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이가 이렇게 하는 순간 뜨거운 물이 넘쳐 흘러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도구를 사용하는 것밖에 없죠. 젓가락으로 유부를 적당히 찢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은근히 질겨요. 갖출 걸 다 갖췄어. 녹아내리는 유부가 아니에요. 탄성이 있어. 그래서 얘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찢으려고 그러면 한 손으로는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스킬이 부족하거나. 결과적으로 두 손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유부와의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새 면발과 국물은 잊혀져 있는 경우도 있다. 가스오 유부우동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가스오 유부우동 미니 컵라면 버전이 저한테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작은 미니 버전의 가스오 유부우동 뜨거운 물을 붓고 몇 분 조리해야 될까요?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4분. 6, 4, 24, 240초는 기다려야 미니 컵라면이 완성이 돼요. 이 저는 나름 놀라운 사건이었어.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 이게 일반 크기의 컵라면이면 4분 정도, 5분 조리.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미니 컵라면이면 조리 시간이 그렇게까지 걸릴 거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당연히 저도 안 했었고.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이 뚜껑을 잘 보니까 뜨거운 물 붓고 4분을 기다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용량이 크든 작든 안에 담긴 면과 스프와 뜨거운 물의 양에 구애받지 않고 컵라면이 완성되려면 무조건 4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 어찌 보면 절대적인 크기와 질량이 변할 뿐이지 이 안에 상대적으로 들어있는 물질들의 상관관계, 비율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크기에 상관없이 작아도 어느 정도 절대 시간 이상이 지나야 조리가 완성된다 라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겠는가 라는 감성 돋는 생각을 말이죠. 사람이 뭔가 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장의 기간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 절대치를 보지 않고 얘기를 하게 돼요. 어린아이가 어떤 거를 배우고 성장을 할 때 시간이 걸리면 그러려니 해. 어린아이니까. 10대 아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려니 해. 10대 아이니까. 근데 20대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그거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어른이 됐으니까. 30대? 40대는 제가 대봐서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30대부터 점점 그 시간이 더 줄어들어요. 내가 이전에 성장하지 못했던 영역을 맞닥뜨려서 그걸 건너뛰어야 되게 됐을 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린 시절, 청소년기, 성인 초반 시절을 겪으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나에 대해 알게 되니까 어떤 부분을 배울 때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르던 거를 배울 때는 누구나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한 1년 정도 걸려서 배우게 되는 성장의 영역이 있다면 어쩌면 그 영역은 어른도 배우는데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감정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인간의 삶에는 분명히 절대적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성장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그런 영역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보인다면 그에게 상대적인 시간 제한을 걸어두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관점에서의 시간을 허락해줘야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국이 라라랜드를 치게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일로 오기 위한 이야기였어요. 가수 유부동 4분, 이승국의 라라랜드. 예. 뭐 느낌 알아들으셨죠?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 헛소리 하려고 만드는 컨텐츠예요. 의식의 흐름으로 하는 건데 괜히 느낌만 의식을 붙잡고 하는 것처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말을 많이 했으니까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소처럼 8시에 올라갈지 밤에 들으시라고 올리는 거니까 10시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저녁 먹으면서. 2020년 9월 13일 컨텐츠 끝이고요. 이제 또 수도권도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된다 그러죠. 추석 연휴 동안은 특별 단계가 있다 그러고요. 2.5단계에서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2단계로 내려갔어도 우리가 방심은 해서는 안 되니까요. 꼭 마스크 쓰시고 어딜 가나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손 잘 씻으시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게 또 하고 싶어지면 갑작스럽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언가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승국 쇼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